안 해주는 이 대한민국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당 맞아요? 거지. 네?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.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만 거기까지. 자, 네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.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라는 얘기는 결국 말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. 논의조차 안 했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. 자, 홍남기 부총리께서 작년 국감에서 대출 한도 등 혜택 고민하고 있다, 규제 완화를 고려해보겠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. 기재부에서는 오히려 취득세 등 이미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,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 원 이하인 구간은 50%, 9억 초과분은 30%로 제한되는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요.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, 9억 원 이하의 구간은 40%, 초과분은 20%, 그리고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 자체가 아예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대출을 막아서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. 이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덩달아 돈줄이 꽉 막히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답니다. 자, 이 때문에 이들은 규제의 피해자라고도 불렸다는데요. 자,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줄여주는 등 무주택자 대상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고요. 하지만 자금 조달이 안 되는데 취득세를 줄이거나 집살 기회를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규제 완화에 대한 시사를 했으나 실제 관계부처에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얘기고요. 또 취득세 면제, 특별공급 확대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지 대출까지 따로 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보이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결국은 주택 구입은 돈 있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. 또 우리 작년 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다리 걷어차기 관련된 얘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, 자,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이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안 한대, 이거 형평성 문제 때문에.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모르지 뭐. 알아서 잘 하셔야지. 이 대출 규제 완화는 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진짜?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. 아까 네네. 분양 관련해서도 규제 있고. 맞아. 저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카드가,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서 내놓은 카드가 이건데. 그래서 이제 나는 저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구나, 자포자기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결국 이 정책에 대한 평가, 이게 얼마나 잘 시장에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수요를 끊어내고 있느냐, 그런 건데, 모르겠습니다. 이게 모르겠네. 아니, 무주택자들이 집을 좀 살려고 하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좀 풀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.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풀려 있긴 있잖아요. 다만 뭐가 안 되냐면 15억 초과 대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결국은 15억 초과 대출을 사고 싶은데 그걸 막았으니까 열받는다. 이렇게도 보여지는. 몇 명 없을 것 같은데? 별로 없을 것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아무튼 이 대출, 그러니까 지금 주고 있는 방향성이란 건 그런 거죠. 이 부분을 손대지 않겠다. 이제 그런 거고. 제 생각은 뭐냐? 말도 안 되는 규제다. 이 얘기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었는데,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필요한, 세금이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. 그렇죠. 세금이랑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.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. 대출 규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요. 예를 들어 저 같은 다주택자가 그렇죠. 대출을 또 많이 받아서 집을 사겠다? 막아야지 그거는. 왜냐하면 대출이 무너지면 이게 옛날에 IMF가 온 것도 그런 이유잖아요. IMF 때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게, 기업이
대출을 가득 받아서 출자 대출 서로 뭐 이거 해가지고 부실이 되게 대출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무너지니까 다 대출 폭삭 가라앉으면서 빚으로 세운 성이 무너진 그런 거잖아요. 사실 다주택자 대출 많은 다주택자도 거의 똑같거든요. 이 집도 대출, 이 집도 대출.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 없는데 빚으로 쌓은 성 같은 거지. 근데 이게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그 피해를 세입자라든가 나머지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. 돈을 더 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.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많은 피해가 피해자들이 그렇죠.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이렇게 15억 초가 가액으로 묶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. 뭘 근거로 15억 초간의 대출을 안 해주는 이 대한민국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아요? 네? 말도 안 되는 거지. 이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거기까지.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.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주택자건 실수요자들에게는 15억 초과 주택 매수할 때도 대출을 어느 정도 한다든가 좀 어느 정도 물꼬를 튀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되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지금 이거 15억 초과 대출 금지해놓고 꽤 있었잖아요. 있었죠. 네.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대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여기 기사에서는 마치 대출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약간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소장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건 15억 초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, 자, 아무튼 본인들의 여건에 따라서 형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건 말씀하셨다시피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풀어준다고 해서 또 그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명한 선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